여러분, 지금 멕시코 전역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로에는 불타는 자동차들이 바리케이트처럼 쌓여 있고 주요 공항은 폐쇄되었으며 하늘에는 군용 헬기가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2026년 2월 23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이자 멕시코 마약 범죄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반테스, 일명 엘멘초가 멕시코군의 특수작전 끝에 사살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 DEA가 그의 목에 걸었던 현상금만 무려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억 원에 달하는 거물 중에 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마약왕 한 명이 죽었다고 왜 멕시코라는 한 국가의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난리가 난 걸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자기 나라 땅도 아닌 곳에서 벌어지는 이 사냥작전에 그토록 많은 정보 자산과 인력을 쏟아부었을까요? 단순히 마약을 파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거대한 경제적 이권과 국가 안보, 그리고 이른바 검은 카르텔이라 불리는 기괴한 약탈 경제 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멕시코의 자원 약탈 잔혹사, 그리고 미국이 왜 그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테러 조직의 수장으로 규정하고 사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아주 깊고도 서늘한 경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조직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CJNG,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마약 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과거의 카르텔들이 몰래 숨어서 마약을 유통했다면 이들은 마치 대기업처럼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최첨단 드론을 띄워 감시망을 구축하고 군대 수준의 장갑차와 로켓포로 무장했죠. 심지어 SNS를 통해 자신들의 화력을 과시하며 공포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멕시코라는 국가의 혈관, 즉 국가 자원을 직접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마약 판매 수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석유를 훔치고 광산을 정령하며 심지어 우리가 즐겨 먹는 아보카도 농장까지 피로 물들였습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원을 범죄 조직이 통제하면서 멕시코의 정식 경제 체제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지점입니다. 멕시코의 경제적 붕괴는 곧 미국 국경의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멘초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 거대한 악의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리고 그가 장악했던 멕시코의 자원들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망을 뒤흔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이 CJNG라는 조직, 도대체 어떤 집단인지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신세대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과거 멕시코의 마약 조직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시골 농장에 숨어서 활동하는 전형적인 갱단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CJNG는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신세대라고 부르며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처럼 성장했습니다. 기존의 거대 조직이었던 시날로아 카르텔의 하부 조직으로 시작했지만 엘멘초라는 인물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잔혹함을 바탕으로 무섭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들이 세력을 넓힌 방식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끔찍했습니다. 상대 조직을 무력으로 완전히 짓밟고 그 지역의 경제권까지 통째로 흡수해버리는 방식이었죠. 놀랍게도 이들은 군대 수준의 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총이나 소총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은 장갑차를 직접 제작해서 타고 다니고 대공 미사일로 멕시코군의 헬기를 격추시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범죄 조직의 수준인가요? 사실상 멕시코라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군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총질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돈이 되는 길목을 장악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장악한 이른바 검은 카르텔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CJNG는 마약만 팔아서는 지금과 같은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손을 뻗은 곳이 바로 멕시코의 기간 산업, 즉 자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유입니다. 멕시코에는 페맥스라는 국영 석유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CJNG는 이 페맥스의 송유관에 마치 빨대를 꽂듯이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칩니다. 이렇게 훔친 기름을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유소나 공장에 넘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가의 정식 석유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자리에 범죄 조직의 불법 유통망이 들어선 겁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 정부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합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돌아가야 할 돈이 카르텔의 무기를 사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웰빙 음식으로 즐겨 먹는 아보카도. 이 아보카도 역시 이들의 타깃입니다. 멕시코는 세계 최대의 아보카도 생산지인데 CJNG는 아보카도 주요 산지를 점령하고 농부들에게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세금을 뜯어냅니다. 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 농장을 불태우거나 가족들을 위협하죠. 오죽하면 아보카도를 피해 아보카도, 즉 그린골드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아보카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카르텔의 통행세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삼아 서민들의 식탁 물가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철광석과 같은 광물 자원에도 손을 댔습니다. 주요 항구를 장악하고 불법으로 채굴한 광물을 해외로 수출하며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다시 마약 원료를 사는 자금이 되고 더 강력한 무기를 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미국이 에멘초를 사살하기 위해 군사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마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멕시코의 자원과 경제가 이들 검은 카르텔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하고 그 결과로 멕시코라는 국가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토록 강력했던 엘멘초가 어떻게 미국과 멕시코의 레이더망에 걸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펜타닐의 비극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지금 이 시점에 엘멘초를 제거해야만 했을까요? 거기엔 펜타닐이라는 인류 최악의 독극물과 미국이 그어놓은 최후의 방어선, 레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뉴스를 보면 길거리에 좀비처럼 서 있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영상을 자주 보실 겁니다. 그 주범이 바로 펜타닐입니다. 한 2mg, 그러니까 연필심 끝부분만큼의 아주 작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죠. 과거의 마약은 식물을 재배해서 추출하는 방식이라 기후나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펜타닐은 다릅니다. 화학물질만 있으면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공산품입니다. CGNG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를 들여와 멕시코의 비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알약들을 미국 전역으로 뿌렸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스냅챗 같은 SNS를 통해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접근했습니다. 마치 배달 음식을 주문하듯이 마약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든 겁니다. 이로 인해 매년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국가적 재앙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2025년 초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CJNG를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닌 외국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한 겁니다. 테러 조직으로 규정되는 순간 미국의 대응 차원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를 넘어 정보국과 특수부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 에멘초 사살 작전에 미국 정보당국이 결정적인 지원을 하고 멕시코군이 전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하면 미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엘멘초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멕시코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마약 위기는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멕시코 전역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가 그 증거입니다. 수장을 잃은 CGNG 내부에서는 벌써 권력 승계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엘멘초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바른 카르텔과의 전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검은 카르텔의 구조입니다. 이미 멕시코의 석유, 광물, 아보카도 같은 자원줄기를 범죄 조직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수장 한 명이 죽는다고 해서 이 거대한 약탈의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잔인하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이번 사살 작전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원을 무기 삼아 국가를 위협하고 이웃나라 시민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행위는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원을 둘러싼 검은 경제와 마약이라는 죽음의 비즈니스가 결합했을 때 국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멕시코의 사례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망으로 연결된 오늘날 멕시코의 혼란은 곧 우리의 물가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 멕시코라는 나라는 이토록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도 카르텔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 시스템이 범죄 조직에 의해 완전히 왜곡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한 경쟁과 사유재산의 보호입니다. 그런데 CJNG 같은 조직이 개입하는 순간 이 원칙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들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합법적인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멕시코에서 정직하게 광산을 운영하는 기업가라고 가정해보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광물을 캡니다. 그런데 어느 날 CJNG 조직원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한테 매출의 30%를 상납해라. 아니면 광산 입구를 봉쇄하겠다. 기업 입장에선 생산 비용 외에 카르텔 통행세라는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가격 경쟁력을 잃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게 되죠.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멕시코의 치안 불안과 카르텔의 갈취를 견디다 못해 공장을 철수하거나 투자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니어쇼어링, 즉 미국 근처로 생산 시설을 옮기려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멕시코는 최대 수혜국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엘멘초가 구축한 이 검은 카르텔의 그림자는 멕시코의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암세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중국과의 연결고리입니다. CJNG는 펜타닐 원료를 조달하는 대가로 멕시코의 천연자원을 중국의 헐값에 넘기거나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해왔습니다. 미국이 엘멘초를 제거한 데에는 멕시코라는 앞마당에서 중국과 카르텔이 결탁해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해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견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살 작전은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처단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체스판의 한 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총알 몇 발로 수십 년간 쌓여온 이 거대한 악의 경제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엘멘초의 죽음은 단기적으로는 카르텔에 큰 타격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멕시코 내부의 부패와 자원관리 시스템이 혁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엘멘초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시장을 보호하지 못할 때, 그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졌을 때 경제가 얼마나 처참하게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되는지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유와 번영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강력한 법치라는 토대 위에서만 꼽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엘멘초의 죽음을 통해 살펴본 멕시코의 검은 카르텔과 자원 전쟁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이 과연 멕시코만의 일이지 아니면 우리 사회도 경계해야 할 어떤 징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